자, 오늘부터 미분계수, 드디어 이제 미분 단원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분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용어죠. 이 미분계수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함수의 극한 있죠. 그 어떤 극한값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극한값을 말하냐? 극한값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극한값을 말하는데 종류로 따지자면 그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0분의 0꼴의 극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극한값을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게 있어. 그거를 요번에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 그림을 보시면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말이죠. 이 굵은 검은 선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지금 x의 구간을 잡았어요. 그때 요 그래프 상에서 FA하고 FB라는 요 지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두 점 PQ가 생기는데 이 두 점 PQ를 이은 직선,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 직선이죠. 그죠? 직선이니까 사실 이 밖으로도 있는 겁니다. 뭐 두 점을 이었지만 이게 밖으로도 이게 생기는 거죠.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기울기 뭔지 알죠? 이 직선의 기울기,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아니야? 그 증가량을 이제부터는 증분이라고 부를게요. 증가량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x의 증가량을 델타 x, y의 증가량을 델타 y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델타라고 있습니다. 이거 삼각형 아니에요. 그리스 문자, 대문자, 영문자 D에 해당되는 D, difference, 차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x값의 차이, y값의 차이에서 델타 x, 델타 y 하면 x의 증분, y의 증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x값 증가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의 비를 구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기울기의 개념이죠. 그런데 이 기울기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직선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죠. 물론 fx라는 곡선 위에 두 점을 잡아가지고 직선을 그으면 직선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fx 자체에서는 기울기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라는 표현 대신 뭘 씁니까? 그렇죠. 그거 대신 쓰는 개념이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그냥 기울기의 개념으로 보면 돼. 직선에서 기울기의 개념을 곡선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뭐야? 델타 x분의 델타 y. 응? 이 곡선에서 x값이 요만큼 변하는 동안 y값이 얼마만큼 변했느냐 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고 이 곡선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요 놈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델타 x라는 건 뭐야? x값 b에서 a를 뺀 거죠. 그 다음에 델타 y라는 건 뭐니? fb. 그죠? 요거 함수값. 그 다음에 요 차이니까요. fa. 이렇게 뺀 거죠. 바로 요것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됩니다. 특히 요거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b-a를 그냥 델타 x라고 쓸 수 있죠. 그죠? x의 증분. 그 다음에 이거 델타 y인데 델타 y 대신에 이 b 대신에 말이야, b를 뭐로 쓸 수 있냐면 a에다가 얘 더한 거다. 요거에다가 요거 더하면 얘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fa를 뺀 거죠. 그죠? 자, 요 표현 특히 주의해서 보세요. 앞으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가끔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의 개념인데 이 곡선상에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지금 새로 하나 도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직선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동의어가 되겠죠. 직선에서는. 근데 곡선에서는 말이죠. 이 델타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평균 변화율이 다 틀려집니다. 직선은 사실은 어디서 어디까지 잡더라도 기울기가 항상 일정했죠. 즉 평균 변화율이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오고 그 상수값을 기울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곡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델타 x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곡선의 어느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냐,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상수가 아닌
변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울기 자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자체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함수 fx에서 x값이 a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된다. b-a, f-fa. 그거를 변형해서 쓴 것이 이것이다. 요 두식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외워. 이걸 뭐 보고 이렇게 옮겨 적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충 설명에 보시면 어떤 값 a에서 그거보다 이제 델타 x만큼 옆으로 떨어진 값, 이걸 위에서 이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걸 이제 b라고 부른 거죠.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실제로 이제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구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f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고요.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함수죠. 이걸 가지고 이제 a부터 a 플러스 델타 x, a라는 건 어떤 특정한 값인데 뭐 그냥 숫자로 정하지 않고 그냥 문자로 얘기를 했네요. 자, 이때 평균 변화를 구해보자. 뭐 앞에서 쓴 거 그대로죠.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 특히 이제 f 속에 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3x에서 x 대신에 이제 이놈을 싹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되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3a, 3a 지워지고, 그죠? 그러면 a 넣으면 이제 3a 플러스 1이니까요. 다 지워지고 결국 뭐예요? 이거 보세요. 3a, 3a 지워지죠? 1하고 1도 지워지죠? 뭐 남습니까? 3 곱하기 델타 x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델타 x 지워지니까 3만 남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이게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사실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균 변화를 구해보나 마나 3으로 나올 것을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다르죠. 이건 상수로 나왔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수가 아니죠. 얘는 상수지만 이 뒤에 얘가 들어있는데 이 델타 x라는 거는 뭐야?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야.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상수가 아니죠. 자, 그 차이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평균 변화율은 함수가 1차 함수이면 1차의 계수, 즉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2차 함수이면 델타 x 값에 다르다. 델타 x 값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뭐야? x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물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2차 함수 잡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거의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하고 여기서 이렇게 잡는 거에 두 점 사이 기울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점을 어떻게 잡느냐, 그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두 점을 뭐 여기 하고 여기 잡았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변수로 나오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상수로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분계수라는 개념입니다. 미분계수.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죠.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뭐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포물선이 하나 있죠. y = x제곱이라는 가장 단순한 2차 함수입니다. 여기서 x가 지금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말이야. 요걸 a라고 놓고요. b를 2, 3, 4로 각각 바꿔봅시다. 얘가 만약에 b일 때는 어떻게 되니? 1부터 2까지 맞으면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직선 3번 직선이 바로 그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b가 만약에 3이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점, 그죠? 요점하고 요점 1,1이겠죠? 1,1하고 뭐냐 3,9겠죠?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일 때는 또 기울기가 더 커지죠. 그럼 거꾸로 b를 4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야 3, 2 이렇게 점점 내려보면은 이 직선이 원래 이거였다가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다가 계속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b가 4, 3, 2에서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거야. 딱 1은 안 될지라도 점점 1에 가까워지는 값이 b가 되면은 이 말하자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뭐에 가까워지게 되느냐면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무한히 가까워지게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미분계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 요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 했죠. 평균 변화율. 근데 이때 이 델타 x 자체를 0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극한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x값의 증분이 매우 작으니까 그에 대응하는 y값의 증분도 매우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0분의 0꼴의 극한이 하나 나와버려요. 0분의 0꼴의 극한이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앞단어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단 말이야. 그 0분의 0꼴의 극한 값이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그럼 뭐냐 결국 미분계수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응? 이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맞으면 증분 자체를 굉장히 작게 가져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라고도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계수는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순간 변화율하고 미분계수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냐? 평균 변화율의 정의랑 똑같다. 그런데 앞에 요게 붙는 거죠. 극한 기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의 평균 변화율, 그걸 우리가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계수라고 이름 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기하학적인 의미, 즉 이 도형상에서의 의미는 뭐야?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는 바로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바로 이 A라는 점에서의 이 그래프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요 사실이 요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거를 술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 이런 게 이제 어떤 의미고 어떤 의의를 갖느냐, 접선의 기울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셈 정의를 보면 요 내용을 그대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호인데요. 바로 그래서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 f 프라임 a다. 이렇게 읽습니다. f 프라임 a, f p r i m e 프라임 a. 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f 프라임 a는 a에서의 미분계수인데 바로 어떻게 정의됐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자, 요거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는 요게 이제 b가 들어갔었는데 이 b 대신에 이제 x를 집어넣고 x를 a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걸 쓰지 않고요. 그러면 a부터 a 바로 옆에 있는 거 값, 그죠? 그거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그 0분의 0꼴의 그 비율, 그것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혹은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미분계수 정의를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뭐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기하학이라는 건 이제 도형이나 그래프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학문을 얘기하는 거죠. 다루는 수학 학문입니다. 그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바로 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런 직선이었는데 얘가 점점 일로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요 교점이 점점 A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국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곡선 y =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요 내용 자체를, 요 정리 자체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대로 암기하세요. 일단 외워야 됩니다. 뭐 내 의미가 뭐다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개념 확인 문제 해보고 이제 필수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예제 1번입니다. 요 단원에서 총 7개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예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예제라 사실 없지만, 자, 함수 fx가 이런 2차 함수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x가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x가 1에서부터 3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a고 이게 b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외운 대로 한번 해볼까요? 3 빼기 1, x 값의 증분, 그죠? 그 다음에 위에는 뭡니까? f3 빼기 f1. 이 순서 잘 맞춰야 됩니다. 3에서 1 뺐으니까 f3 빼기 f1을 해야 돼. 이거 3에서 1 빼놓고 여기는 f1에서 f3 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말하자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 이제 분모는 2고요. 분전 f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플러스 4. 요게 이제 f3이거든. 그리고 f1은 얼마입니까? 1 빼기 2 플러스 4. 개수들을 다 더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것을 빼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요거 이제 뭐야? 이거 9고, 6이고,
4. 그리고 이쪽은 빼기 이건 뭡니까? 3이죠. 3. 500이니까 3. 이렇게 돼. 예? 그러면 이거 9가 지워지네요. 이렇게 더해서 4만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4가 되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답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x =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x를 a로 보낸다. 혹은 뭐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증분, 그러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두 가지 다 해봅시다. 두 가지가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x를 a로 보냈을 때 이퀄이 아니네. 이거 이퀄 쓰는 게 아니고요. 이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다 이걸 붙이는 거죠. x-a분의 fx-fa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도 가능합니까? 이거를 그대로 바꿨으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 델타 x가 바로 x-a를 델타 x라고 하는 거죠. x-a를 우리가 델타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x분의 f 자 a 플러스 델타 x 그게 바로 이제 x인 거죠. 그렇겠죠? 마이너스 fa 자,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실 본질적으로 둘이 같은 거죠. 같은 거지만 편의에 따라서 이걸 쓰기도 하고 저걸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 개 다 알아야 되겠죠. 자, 이거 처음 지금 하는 거니까 내가 굉장히 자세히 하는데 뒤에 가서는 뭐 그냥 더 빠르게 할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fx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대로 쓰고 fa라고 하는 건 뭡니까? x 대신에 a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야? x-a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얘랑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x 마이너스 뭡니까? a가 있죠. 그죠? 되겠습니까? 부호주의 하세요. 그 다음에 x-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가 뭐야? x 플러스 a, x-a잖아요. 그럼 x-a를 뭐 묶어서 지우든지 아니면 그냥 나눠버리든지 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뭡니까? 이거 지워지니까 x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근데 밑에는 1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x가 a로 가잖아요. 여기 지금 리미트가 생략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리미트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안 썼는데 원래 써야 됩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x가 a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요거는 2a-2가 되는 거죠.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를 구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밑엔 델타 x 있고요. 위에는 f 속에 여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4, 내가 4라 써. 델타 x, 4 아닙니다. 델타 x입니다. 내가 써놓고도 잘못 읽어요. 델타 x, 그거에, 맞으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델타 x, 그죠? 플러스 4. 해놓고, 빼기 뭐야? fa는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a 제곱, 칸이 좁아서,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 계산을 합니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 델타 x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돼요. 정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뭐야? 이거 0으로 가버리니까 얘만 남죠? 그래서 2a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편합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산하기가 좀 더럽기 때문에 얘가 좀 그래도 낫지 않나. 인수분해도 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요 위에 형식을 쓴다. 근데 어떤 때는 이 밑에 형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다른데, 뭐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유제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필수 예제 2번인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해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f'a가 이를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해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 사실은 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뒤에 이제 자세히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f'1이다 라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건 a 값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썼던 걸 씁시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죠?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가 외워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fa. 자,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델타 x가 아주 작은 양수일 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보통 h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h.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나는 감히 이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다. 이 탑3 안에 든다. 거의 뭐 탑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가장 중요한 식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뭐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쓰지 않고 x라는 변수를 해서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 이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을 보니까 h가 다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요 위에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변형을 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a-2h. 그럼 여기 마이너스 fa가 지금 있는데요. 자, 여기서 h 대신에 마이너스 2h가 들어간 거죠. 그럼 밑에 마이너스 2h가 있으면 어차피 요 놈을 라지 h나 뭐 그런 걸로 아니면 h 다시 뭐 이런 걸로 치환을 해서 우리가 이거랑 마찬가지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뭐야? h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을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어차피 얘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지? 이게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면 h가 0으로 가면 어차피 얘도 0으로 가지만 얘도 0으로 가잖아요. 얘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랑 마찬가지 식이다. 이 위아래가 똑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얘를 f'a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쉽죠? 좀 빨리 했는데.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f의 a 플러스 h. 물론 여기 지금 뭐예요? 다 리미트 h가 들어간다. 요거 이제 귀찮아서 자꾸 빼먹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래 위에 식에 있으니까 갑자기 없어질 리가 없겠죠. 요것도 말이죠. 요것도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3h가 아니라 원래 h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3h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요 3이라는 거는 이 밖으로 이렇게 빼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h라는 것은 지금 제곱이 되려면 여기도 한번 곱해주고 여기도 한번 위에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뭐야? 3분의 h가 위에 있다. 옆에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가 붙게 되면 얘가 다시 뭡니까? 요걸 이제 뭐 h-로 치환한다든지 하면 h가 0으로 갈 때 얘도 0으로 가니까 이거 전체가 f'0이에요. 0이란다. 쏘리. f'a예요.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h 곱하기 1이니까 이건 그냥 3분의 h죠. 근데 h가 0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극한값은 0입니다. 요게 답인 거죠. 예. 자, 할 수 있겠죠? 요거 유제 꼭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같아도 손에 익어야 돼요. 이거